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마약사건,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마약사건 진행해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좋은 결과 많이 도출했고 현재도 굉장히 많은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나 러쉬 관련해 가지고 사건 많이 진행하는데 초기부터 저랑 같이 대응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례 러쉬를 구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결국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시면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 위반 향정 교육기소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왔죠. 사건의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성적 흥분제를 검색하다가 러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러쉬를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가지고 있던 러쉬가 없자 해외 사이트에서 다시 러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세관에서 적발되자 수사기관으로부터 러쉬 밀수 투약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다른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A씨가 여러 차례 러쉬를 구매해 투약했다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밀수 혐의를 적용하고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구속수사를 받게 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다가 마약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유예를 이끈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해서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저는 A씨에게 반성문이나 탄원서, 정시과 진료 내역서, 마약대치 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불법서약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요청드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A씨는 호기심에 러쉬를 투약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러쉬를 구매한 뒤 혼자 투약체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판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씨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시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A씨는 준법서약서, 단약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추후 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러쉬를 구매한 사이트 등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하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론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사안 같은 경우 이전에 다른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소유예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결국엔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초기 대응을 이렇게 잘하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마약 범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 최근 마약 관련해 가지고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저같이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마약 사건은 마약 사건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라고 해서 다 마약 사건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 중에서도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많이 다뤄보고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한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이제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이제 마약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그럴 때 이제 같이 가서 분위기나 아니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들고 있는 자료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보고 정확하게 중간중간에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을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안이 있는데 마약 전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보고 사건을 맡기셨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돼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저와 좀 대응을 해서 결국엔 이제 집행유예를 받아서 이제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제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로펌이나 변호사님들이 작성한 기록이나 아니면 대응한 그런 것들을 쫙 보게 되겠죠. 왜냐면 기록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마약 사건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구나. 이거 제대로 대응했으면 이제 법정 구속되지 않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광고를 좀 많이 하는 사무실이나 아니면 대형 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변호사님 수가 많다고 하고 광고를 하거나 정관이 있다고 광고를 하거나 이렇게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의견서나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제대로 대응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직접 변호사님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을 하시고 그 변호사님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사건 많이 다뤄보고 마약 사건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호사들도 이제 굉장히 뭐 저도 변호사지만 변호사들도 굉장히 그 경쟁이 많기 때문에 결과를 확답해 주면서 수임하려고 하는 변호사님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기소유예 받아주겠다. 이건 집행유예 받아주겠다. 이거 구속 안 되게 해드리겠다. 이거 무혐의 받아주겠다. 무죄 받아주겠다. 확답하시는 변호사나 로펌은 저는 무조건 피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수임했다가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에 수임료를 지출하고, 그러니까 수임료를 주신 거죠. 주시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건을 진행하는 거 보면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뭐 초짜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처럼 뭐 진행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제가 사건을 받으면 제가 이전에 제출했던 자료나 이런 걸 쫙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게 되면 정말 답답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럽니다. 변호사님 이거 무조건 무죄 받게 해준다는데요. 이거 기소유예 받겠다고 해준대요. 이거 근데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근데 수임료는 수임료대로 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당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결국 확답하는 변호사님이나 로펌은 여러분들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분들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면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1심에서 무죄 나왔던 게 2심에서 유죄가 되고 1심에서 무죄 나왔던 게 2심에서 유죄가 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법원에서, 즉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판사님마다 그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즉 사람이 판단해서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걸 확답하는 것 자체는 뭐 판단 주체가 아닌 이상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답하시는 변호사님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기만한다 생각하시고 절대 수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 변호사님이 자신감 있게 얘기해서 수임했다,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수임하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무죄 받을 사안이나 무혐의 받을 사안에 대해서도 저는 절대 확답을 먼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도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항상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사람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선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진행해 드리겠다. 그리고 사건을 진행할 거다 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결과는 확답드리지 않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거는 확답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과 확답하는 변호사님이나 로펌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 이제 뭐 보통 사무장이나 이제 뭐 직원이나 실장 이런 분들이랑 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런 분들이랑 상담하시면 안 되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곳을 찾아가셔야 되고 직접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하시는 변호사가 그리고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사건 많이 진행해 보신 변호사님이신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담하신 변호사님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즉 직접 사건을 진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고 본인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고 본인이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건을 수임하면 알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로펌이나 그런데 뭐 수임을 하시다 보면 상담한 변호사는 A 변호사인데 조사 당일날 나온 변호사는 B 변호사, 재판 당일날 나온 변호사는 C 변호사 아니면 B 변호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임하고 난 다음에 계약금을 다 보내고 뭐 아니면 뭐 이제 수임료를 다 이체하고 나서는 갑자기 담당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전화가 오는데, 그런 변호사님들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쏘 변호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신입 변호사님들, 그러니까 그 초임 변호사님들이죠. 그러니까 변호사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뭐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사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뭐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도 당연히 똑똑하고 당연히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마약 사건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경험이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임료를 내고 이제 상담하신 변호사님을 믿고 이제 수임을 했는데, 실제 진행하는 변호사님은 전혀 다른 변호사님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변호사님은 수임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수임하더라도 이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좀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상담하고 저랑 직접 진행하고 제가 직접 연락을 받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비서분이나 이제 뭐 실장님이나 아니면 뭐 사무장님 통해서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고 제가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직접 뭐 당연히 답답하겠죠. 그러니까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한테 직접 들어야지 그걸 뭐
사무장이나 뭐 실장님이나 아니면은 뭐 직원분들한테 들으면 답답하죠. 건너 들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직접 소통하고, 그 다음에 제가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재판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바로바로 연락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재판이나 이런 거 끝나고 나와서는 항상 다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연락을 주고 받으니까, 그것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해야 되고, 상담하시는 변호사님 직접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아무튼 뭐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본인 인생에 달린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맡기시면 안 됩니다. 광고 이런 거 보고 맡기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사건을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해줄 변호사님을 맡기셔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오늘의 주제를 좀 마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을 설치했는데, 변호사 선임할 때 뭐 그 요건들 당연히 저는 충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거보다 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뭐 저의 도움을 필요하신다면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받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에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